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해당되는 코인, 이게 3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죠. 오늘은 3월 18일입니다. 자, 제가 이전 뉴스를 들고 나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XRP ETF의 신청 기업이 9곳으로 늘어났고 큰 손인 블랙록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큰 손이라고 불리우는 블랙록은 신청을 안 했다. 근데 이미 9곳이나 넘게 신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XRP 코인이 ETF로서,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아직까지 심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심사를 연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SEC와 XRP 코인은 아직까지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라는 것은 증권성 여부를 두고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SEC,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야 된다. 자, 이 부분들이 SEC가 XRP를 압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를 이렇게나 많이 신청했다는 것은 증권성 여부가 아니라 증권에서 이제는 상품으로 인정받을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블랙록이 신청하기 전에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월가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집 구간을 먼저 가져간다는 거. 이건 다들 알고 있죠.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래들은 매집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이 비트코인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비트코인 화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을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들고 이 최저가에 매집 구간을 먼저 가져가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이러한 고래들은 매집을 먼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냥 쭉쭉쭉쭉 끄집어 올릴까요? 아니죠.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합니다. 이 매집 구간과 매수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래가 매집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당장이라도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갑니까? 저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 비중을 조금씩 담고 있는 게 고래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니플 코인이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오늘 날짜로도 2%가 넘는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3,000원부터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왜 만들었는지, 이 박스권에서 무엇을 취할 수 있습니까? 왔다 갔다 올라가다가 내려왔고 올라가다가 내려왔고 올라가다가 내려왔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개인들은 지쳐서 매도할 수밖에 없죠. 힘이 빠져서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지쳐서 이 투자 자금을 다른 쪽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고 싶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리가 만들어지면서 매도를 하게끔. 근데 이 매도한 자금을 누가 가져갑니까? 고래들은 새롭게 매수 시점을 가져가면서 그들의 비중을 차곡차곡 비축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고래예요. 이게 바로 고래들이 매집하는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박스권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조정 구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기간으로 조정하든지 가격으로 조정하든지 이러한 조정 구간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받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죠.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저 또한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빨리 올라가면 좋죠. 빨리,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좋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매집하는 구간을 먼저 거친 다음에
움직인다는 거.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ETF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날라갔습니까? 안 날라갔죠. 비트코인 ETF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에나 1억을 돌파했다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RP 코인, 리플 코인을 우리가 왜 투자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XRP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하죠. 상승에 대한 재료,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는 미국의 정부가 직접 움직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ETF, 이러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 두 가지를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때는 백악관 정상회담, 백악관 서밋을 통해서 기대감이 조성됐다가 그 기대감이 떨어졌죠.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을, 그리고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들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도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왜? 다 무료니까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해당되는 XRP 코인, 고래들이 많이 매수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이러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이 뉴스도 많이 소개해드렸죠. 자, 업비트의 고래가 리플을 1조를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말 그대로 고래들이 매도했으니까 이제 우리 개인도 빨리 매도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그냥 시장에다가 내놓고 팔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1조를 팔았다라고 하면 이때 급락 나오고 엄청난 폭락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0일 날 물론 3,000원을 이탈했다가 종가 때 어땠습니까? 다시 3,500원 라인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고래가 매도했다는 건 맞습니다. 고래가 매도를 했는데 이게 그냥 시장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매수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고래가 매수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1조를 매수해야 돼요. 1조를 매수해야 되는데 당연히 돈 많은 개인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만한 개인이 있을까?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12월 20일이었어요. 12월 한 달 내내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였거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아, 이것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매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심리가 엄청나게 많았던 시점이었어요. 이때 개인이 매수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 그럼 누굽니까? 고래예요. 고래가 1조를 팔았지만 이 팔은 것을 고래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떠한 관점이 생깁니까? 아, 최소한 3,000원대 라인은 지켜줘야 되겠구나. 왜? 새로운 고래가 유입되었던 단가가 3,000원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들의 매입 단가라는 건 아닙니다. 이들의 매입 단가는 훨씬 더 낮죠. 근데 3,000원이란 단가는 새롭게 매수 진입한 고래들이 3,000원대 들어왔다. 왜? 이건 뭡니까? 블록 딜이에요.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1조를 팔 건데 1조를 살 사람, 다만 현재가보다 저렴하게 줄게. 이게 딜이에요. 블록 딜.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면 당연히 개인들은 매도 물량이 나왔을 것이고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누가 봤습니까? 고래가 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뭡니까? 미국 연준에 해당되는 금리 회의가 있어요. 금리를 발표한다. 이게 바로 기준금리라고 하죠. 제가 기준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근에 미국의 관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어수선하죠. 왔다 갔다. 미국이 이번에 관세를 더블로 매길 것이다. 3배 매길 것이다. 이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공약,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선 기준금리가 언제쯤 내려갈 것인가, 금리 인하는 언제쯤 할 것인가,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그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어떻게 발표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준금리 결정이야 동결로 나올 것으로 많이들 예상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3시 30분에 나오는 기자회견. 이게 3월 20일이거든요. 내일 모레죠. 내일 날짜로는 일본의 금리 결정. 이것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엔케리 청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일본의 금리는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도 0.5%인데 예측치도 0.5% 나오죠.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올린다라고 하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했던 자금이 회수할 수 있겠다. 매도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엔캐리 청산 물량이 나올 거니까 시장은 흔들릴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흔들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추세를 아예 꺾어서 밑으로 내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으로 끝나요.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 결정이에요. 금리 결정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기자회견. 제가 기준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 샀어요. 근데 투자했던 집이 금리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워. 그러면 집을 다시 되팔 수 있죠. 고래 입장에서 어떨까요?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죠. 이러한 투자 자금이 금리가 여전히 높아. 고금리야. 그러면 어때요? 매도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기준금리가 발표되기 전에 어떠한 말을 할지, 미국 연준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은 흔들린다. 이런 흔들림에 우리가 그냥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해당되는 XRP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XRP 코인은 지금 현재 시점에도 디지털 자산 펀드가 5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을 때도 XRP는 혼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만큼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최근에 나온 모멘텀부터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XRP 두바이의 승인으로 새로운 도약 장기 상승의 신호가 될 것인가? 자, 아랍에미레이트와 계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건 바로 XRP 니플이었습니다. 니플 CEO 갈링하우스는 아랍에미레이트의 파트너십을 맺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드디어 두바이에서 DFSA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으로 승인되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국제 오일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XRP가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을 말하키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왜 비트코인을 왜 비축한다고 했을까? 당연히 달러와 똑같은 힘을 갖게끔 비트코인도 만들겠다라는 게 미국의 취지거든요. 이 말인즉슨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게 미국의 계획이에요. 왜? 지금 미국의 채권을 중국이 삽니까? 안 사고 있죠. 왜 안 살까요? 미국, 중국 이 G2 국가들은 라이벌 관계예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이젠 달러를 이용 안 할 것이고 브릭스 연합에 들어갔으니까 달러를 이용 안 할 것이고 자국 내 화폐만 이용할 거야. 그리고 난 너희들 채권을 사는 대신 금을 사 모을 거야. 그래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란 나라는
금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을 내놓겠습니까? 내놓으면 중국이 사가는데 이래서 금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사고 싶어서 금을 사고 미국은 묶어두고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제 금값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선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가 있는 금융시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때마침 XRP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용으로 설계했어. 금상첨화죠. 미국은 XRP를 버릴 수가 없어요. CBDC, 미국이 CBDC를 꺼려한다고 해서 끝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CBDC는 디지털 화폐예요. 달러를 디지털화한 게 달러의 CBDC가 되는 거고 달러를 1대1로 만드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같은 공통 분모인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CBDC를 잡든 스테이블 코인을 잡든 두 가지 모두가 다 공통 분모에 해당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에서 이제는 수탁 사업에 상표를 추진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만드는 게 바로 니플이다. 이것 또한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참고로 얘기하면 이 커스터디는 무엇을 말합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더 돈을 많이 맡겨놓으면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죠. 이 부분을 XRP가 진행한다라는 거. 금융시장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확실한 상승에 대한 기대 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XRP 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XRP 코인에 많이 투자를 했을까? 한국 사람들이 투자 못합니까? 투자 엄청 잘해요. 한국 사람들은 투자를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한 방에 일생일대의 계획을 잡겠다. 그러한 부분으로 한 방에 큰 방을 노리겠다. 라고 한다면 니플 코인을 투자하는 것보단 차라리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죠? 왜? 니플은 고래들이 직접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고래들이 매집한다는 건 쉽게 개인들한테 물량을 주지 않죠? 왜 안 줄까요? 개인들의 물량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털고 가려고 한다. 근데 그냥 털립니까? 안 털리죠. 횡보 라인을 가져가거나 떨어뜨리면 개인들은 주저없이 매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올려놔요. 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내려간다. 이러한 관점이 고래들의 매집하는 관점에서 발생되는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XRP 코인 당연히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또 한 번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지금 다시 또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쉽게 매수, 쉽게 매도 결정하지 마시고 가장 보수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시선을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이 유익하셨고 마음에 든다. 그럼 자료도 받아보시고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는 순간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무료였다는 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씩 확인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가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